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드라마틱한 코스닥 상승 반전, 그리고 코스피도 비록 출발은 블랙 모닝 커피였지만 삼성전 방향성이 잡혔죠. 이게 바로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대활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AI 로봇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주말에 그 중국 딥시크가 미국 안보의 위협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다변화시키는 거라고 좋은 거다, 이렇게 발언한 게 우리 K증시 개별 AI 관련주들에게도 호재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거기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도 어제 미리 알려드렸는데, 나름의 대선 공약으로 추경하고 주 4일제를 역설했는데, 이게 또 지역화폐랑 비만치료제 급등으로 이어졌죠. 일단 전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 4일제를 도입하면 또 당연히 많이 돌아다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이 먹고, 그래서 항상 그 명절 연휴 끝나면 비만약 수요가 급증하는 그것처럼 이제 같은 효과죠. 근데 오늘 같은 날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정말 다 떡상하는데 혼자 나락간 게 어디다? 그렇죠.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제가 신명나게 털어드렸던 3heaven, 즉 삼천당 제약, 여기만 혼자 지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그 아프리카 TV 운영사 숲, 그리고 모처럼 골드만삭스가 관심 표명한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가 구글 관련 매출 기대된다고 밝힌 이수페타시스까지 장중에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이것도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약간 생색정보통은 또 너무 길면은 마바라 같으니까 여기서 접고요. 하여튼 지금 미국은 일요일인데 거기다 이제 슈퍼볼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급의 그런 이벤트인데, 자, 근데 저는 그 슈퍼볼은요, 아무리 룰을 뭐 공부도 해보고 뭐 열심히 관전도 해보고 그랬지만, 나는 그 슈퍼볼은 진짜 뭐가 재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무슨 골을 넣고 막 스코어로 막 경쟁을 하고 이게 재밌는 건데, 슈퍼볼은 무슨 소매치기 마냥 냅다 공 들고 그냥 뛰는데, 그걸 중간에 또 뭐 경찰이 잡듯이 막 맞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점수가 이제 매겨지니까, 이거 뭐 멀리서 보고 있으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육지 버전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그 슈퍼볼이 또 대박인 거는 시청률이 보통 50%대의 시청자 수가 1억 5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광고 단가가 뭐 1초에 한 30억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30초 단위로 광고를 받는데 이게 100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기 일론 머스크가 광고를 하나 넣기로 해서 예약했는데, 그 내용이 뭐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이런 거 홍보가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 있죠, 연방정부 효율성위원회, 여기서 지금까지 업무 개시 후에 3주 동안 자기네가 잡아낸 미국 정부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부정과 사기를 폭로하는 영상을 광고에 넣겠다고 지금 해서 워싱턴이 벌러덩 뒤집어졌습니다. 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된다는데, 미리 스포일러가 좀 나온 거는, 지난 그 국무부 산하기관 USAID에서 뭐 각종 시민단체에다가 돈 퍼주고, 그 대신 바이든하고 해리스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하고 선거운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한 거랑, 또 지금 후보로 떨고 있는 연방정부 부처가 교육부, 그 다음에 국방부죠. 사실 뭐 이거는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인데, 도둑질하고 그 돈 번 돈이 제일 많은 부처가 국방부랑 교육부죠. 아니, 저도 참 군대 현역으로 갔다 왔지만 그놈의 초코파이만 해도 꼭 50명이 있으면 42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아예 50명에 25개가 나오면 뭐 다 같이 절반씩 먹으면 되는데, 50명에다가 42개를 주면은 누구는 하나 다 먹고 누구는 반만 먹고 이러면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올라가겠냐고. 근데 분명히 그거 50명에 한 60개 내려왔는데 중간에서 또 누가 슈킹한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저만 해도 이제 그 98군번이라서 벌써 30년 넘은 정말 그 오래된 군대 얘기라서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군대에서 워낙 뭐 간부들도 부정 같은 게 많죠. 물론 그분들은 급여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네 집에서 먹고 쓰는 거 다 군대에서 보급품 솔직히 갖다가 하잖아. 그야말로 뭐 쌀부터 자기 아내 차에 넣는 기름까지 전부. 그 다음에 교육부, 여기 또 진짜 기가 막히는 게 많은데, 작년에 서울교육청에서 멀쩡한 칠판 교체하는데 287억 썼다가 감사에 걸렸죠. 또 그 선생님들이 야근을 하지도 않아 놓고서 야근 수당 챙기고, 이런 건 뭐 그냥 비일비재하고, 또 그 교육부 예산 내려온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뮤지컬 보고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먹고,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교육부 1년 예산이 100조인데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길래 아직도 학교에 에어컨도 없는 데도 많고, 운동장도 흙바닥에서 애들 그 흙먼지 마시면서 체육할 때 구르게 하는 그런 학교가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초중고 다 합쳐서 지금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계속 뭐 폐교나 통합 같은 거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예산 100조를 전체 학교 수로 나누면은 모든 학교의 예산이 50억씩 배정이 되는데, 도대체 그 돈을 뭘 하길래 아직도
급식비 못 내가지고 애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그 다음에 뭐, 여학생들 생리대 살 돈도 없고, 이런 사례가 아직도 왜 있냐고. 진짜 그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K 도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에서 뭐 정당이고 이념이고 다 필요 없고, 그 비례대표 폐지랑 K 도지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 있으면 무조건 뭐 저는 찍는 건 당연하고 또 주변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 슈퍼볼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슈퍼 앵그리 모드가 됐는데, 하여간 이번 슈퍼볼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제대로 느꼈다는 이제 미국인들이 많았다는데요. 일단 PC주의 세레머니 같은 건 다 없어졌고, 또 이번에 그 경기 직관하러 온 그 미국의 아이유라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경기장 전광판에 딱 모습이 뜨자마자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이 작년 우승팀 그 캔사스 시티 소속의 그 트래비스 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친구하고 남친 응원하러 와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수다 떠는 장면이 전광판에 딱 잡혔는데, 그 순간 그 관중석에서 우우 하면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현재 SNS에서 막 논란이 뜨거운데, 먼저 지난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바이든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중간에 대선 후보로 사퇴하니까 그럼 해리스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이번 슈퍼볼 초대 가수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원래 섭외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경기장 그 무대에서 트럼프랑 악수하는 게 싫어서 이걸 안 하겠다고 섭외를 깠다는 썰. 그 다음에 그 남친 트래비스가 속한 캔사스시티 팀이 이번에 NFL 최초로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팀 팬들의 야유가 또 여기 겹쳤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요거는 그럴 법한 게, 그 트래비스가 이번에 자기네 팀이 진짜로 3년 연속에 우승을 하면은 자기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 니네 팀이 우승한 게 왜 니 프로포즈 이벤트로 이용당해야 되냐, 또 이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 캔사스시티 NFL 팀이 이번에 중간에 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서는 이것도 다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이라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들은 뭐 정치적 그 견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어쨌든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K 증시도 뭐 아예 그냥 월요일 통째로 블랙 먼데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개장해서 블랙 모닝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장중에 수급이 회복되고 또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하면서 막판에 해피 엔딩으로 이번 주 첫 거래를 잘 마쳤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 미국 빅테크주들이 또 나스닥 지수가 과연 그 트럼프 관세 피로감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회복이 되느냐, 우리 K 증시 이번 주에 이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사실 오늘도 기관에서 받쳐주니까 그나마 선방을 한 거지, 외국인들은 오늘도 5천억 원어치 또 팔아 제꼈는데, 이게 약간 미국에서 투심이 안정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MSCI 한국지수 지난 주말에 왕창 빠진 게 좀 걱정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해소는 안 됐어요. 그 와중에 마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된 13F 파일, 여기 이제 우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떴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소에 전라북도 전주시 돼 있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확실히 맞고요. 근데 지난 4분기에 그 국민연금 포트에서 미국 주식 비중 1, 2, 3위를 대량 차익 실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1, 2, 3위 종목이 바로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아예 싹 다 팔았다는 건 아니고 중간에 차익 실현으로 거둔 수익이 애플에서 2,900억, 엔비디아에서 2,300억,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8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확실히 이제 K 증시 뭐 종목들보다는 효자 역할을 하긴 했네요. 하여튼 그럼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월가 빅테크주들, 특히 AI 테마로 요즘 주가가 오른 것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 축소를 했는데, 그럼 그 비중을 어디다가 확대를 했냐? 이걸 보면은 팔란티어, 아마존, 브로드컴, 램 리서치, 이런 역시 AI 테마주들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애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섹터고, 이번에 국민연금이 추가 매수한 팔란티어, 아마존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 섹터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대안으로 브로드컴을 이제 어떤 시소 전략으로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비중 줄이고 브로드컴 올리고 이렇게 선택한 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 이거는 뭐 국민연금 운용력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트럼프 당선이라는 재료를 좀 적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지금 이 화면 보시는 거 이거 나도 좀 보고 싶다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주소창을 이따가 그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그거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보유 현황이랑 수량이랑 하여간 포트폴리오를 자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우리 K증시의 경우 지난주부터 뒤늦게 AI에 시동 걸려가지고 이게 AI 개별 종목들 사실 그동안은 뭐 1등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이런 데에서 어차피 뭐 시장을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독립 그리고 KAI 관련주들은 이제 기가 많이 눌려서 그동안 눈치만 봤는데 이번에 중국산 딥시크가 어항 속에 매개로 등장하면서 우리 K인공지능 기업들도 여기 화답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연일 급등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도 AI 테마에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해소되고 나면은 이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대로 어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섹터 간의 밸류에이션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롱숏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데서 좀 덜어서 여기다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K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간의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의 경우는 이제 강점이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설계 쪽인데 이걸 우리 K 반도체에다가도 적용을 한다면은 ASIC 기술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을 건데 그럼 이제 또 너는 다 좋은데 왜 마지막에 결론이 없냐고 종목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금감원 다트에다가 공시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ASIC 관련해서 가온칩스, 다보링크, AD 테크놀로지, 알파홀딩스, 에이직랜드 정도가 이제 최신 날짜 순으로 쭉 나옵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웬일로 K 2차 전지주들이 반등에 나섰는데요. 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런 이제 기관들의 공매도 차익 실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얼마나 이제 시궁창이었냐 이것부터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잠정 실적에서는 뭐 다 주르륵 또 적자 찍었고 이제 확정 실적 발표는 바로 내일 대기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한꺼번에 내일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하여튼 종목도 더럽게 많이 쪼개놨어요. 사실 뭐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뭐 작년이라고 해서 수시로 바닥 탈출, 뭐 반등 이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한 이틀 7, 8% 오르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내리 한 20%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울퉁불퉁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밑으로 결국 다 갈려 나갔는데요. 오늘은 이 와중에 또 테슬라가 리튬을 직접 조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팩트가 뭐냐면은 테슬라가 텍사스에 지은 자체 리튬 정제소에서 초도 물량 생산에 드디어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이 시설 만든 지 18개월 만에 그 어떤 정제소보다 빠르게 리튬 정광을 생산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에 이어서 이렇게 배터리 광물까지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비용 절감 때문이고요. 이게 바로 그 중국산 저가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그 보조금이 없이도 부담 없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영 전기차 이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K 2차 전지 업계 특히 소재 쪽은 앞으로 마진이 더 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그래서 애초에 바인딩 계약이라는 그딴 상상 임신 같은 소리 근데 그나마 이게 만약에 기대를 하고 거기 K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리튬, 니켈 이런 재고 광물들을 확보해 놨다면 더더욱 그런 것들은 창고에서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이라고 해서 배터리 내재화, 광물 독립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럼 이미 지금 테슬라가 텍사스에 돌리고 있는 리튬 정제소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리튬이 연간 50기가와트시야. 이 50기가와트시 용량이면요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K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튬의 제조 평가선까지 이게 과연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또 그놈의 배터리 마바라들하고 신도들은 3월 달에 열리는 인터배터리 행사에 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유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인터배터리 행사 때 주가가 급등했었다는 뭐 나름의 학습 효과에 따른 건데 참 그놈의 공부 좀 해라 소리가 또 생각이 나네요. 아니 입맛에 맞는 마바라 유튜브 영상 하나 봤다고 자기는 공부 다 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도 참 황당한데 이렇게 뭐 인터배터리 행사 전후로 2차 전지주들 오른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은 결국은 또 자기들 돈으로 물 타서 자기들 돈으로 올렸다가 또 자기들끼리 얼마 못 가서 설거지 셀프로 당하고 이런 거는 도대체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이번 인터배터리가 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 이번에 중국 비야디가 최초로 참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그놈의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우리 K 2차 전지 업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돌파구 해결책을 공개할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인데 다른 뭐 해결책이 뭐 있을 게 있어요? 그냥 덤핑으로 재고 밀어내고 재무제표에 한번 빨간 줄 쭉 그은 다음에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 처음 참가하는 중국 비아디는 이제 LFP 배터리를 대대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레기라고 했던 그딴 왜곡된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일단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고해성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공부 좀 해라, 친중 매국노, 여의도 공매도 카르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한테 반드시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사고도 정상화되고 계좌도 그나마 정상화될 희망도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진짜.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비아디가 뭐 이미 자기네 차에 다 장착해서 파는 기존 LFP 배터리를 여기서 또 전시하는 거는 너무 싱겁다고 보고요. 그럼 약간 MSG가 들어간 감칠맛은 뭐냐? 제가 이제 최근에 접한 소식 중에서 그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기술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좀 미진하니까 중국에서 요새 전고체가 아닌 반고체 배터리를 다시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 반도체도 있고 치킨도 반반이 있는데 배터리는 왜 전고체 반 들어간 반고체가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반고체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 사실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성능은 좀 높은데 제조 원가는 또 NCM 배터리보다 낮은 게 장점이고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전해질이 적게 투입되기 때문이라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 반고체 배터리를 CATL, NIO 요 두 개사 정도만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비아디가 인터배터리 첫 참가 기념으로다가 이 반고체 배터리를 짠 하고 들고 나온다. 그럼 바로 또 이제 그 전해액 제조사 엔캠인지 몸캠인지 거기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뭐 아직은 꿈의 배터리지만 이 반고체 배터리는 충분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테크 전문지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으로 이 반고체 배터리가 다양한 전기차 모델에 장착되면서 이 반고체 배터리 시장 진입 시점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침투율이 올해 이제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가팔라지기 시작해서 2026년 지나고 2027년에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배터리 8대 종목 가운데서 그나마 우량주로 평가받았던 포스코 홀딩스마저 오늘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찍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터로 넘어가서 어제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카오뱅크도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부합했고 배당률도 39%로 상향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대신에 연말 마케팅 및 성과급 비용 증가, 그리고 신용 위험 기준 강화로 인한 추가 대선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실적 둔화는 아무리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 여부를 지켜보자. 그럼에도 카카오뱅크는 양질의 예금 확보와 견조한 플랫폼 매출 성장으로 인한 핵심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6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이게 이제 TSR 50% 달성 계획을 재확인해 준 것, 또한 연간 대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10%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여기다가 대출 중개 플랫폼 내 신규 상품 추가 및 앱 광고 트래픽 개선을 통해서 비이자 수익을 전년 대비 40% 증가시킬 계획이라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가를 기존 24,000원에서 이번에 23,000원으로 깎았습니다.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카카오뱅크 상장하자마자 9만원 뚫고 올라가서 곧 10만원 간다고, 카카오뱅크 간다고 그때 물리는 분들도 허다한데 23,000원이 뭡니까 지금. 그 다음 요즘 열일하는 이 한자랄 골드만삭스가 또 이번에는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참 이것도 코로나 때 178만원 생각하면 진짜 바람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번에 실적까지 심지어 날아가 버려가지고 예상치 미달은 물론이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보니까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의 희망퇴직 관련 구조조정 비용이 200억 일회성으로 발생을 했다는 게 컸다고 합니다. 아니 그놈의 몇 프로 유튜브에서 어떤 마바라가 이 LG생활건강 막 연락에 찬양하면서 여기 뭐 다른 거 다 빼고라도 코카콜라가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빠지겠냐고. 그 콜라는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속 답답하다고 콜라 더 많이 사 먹는다고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더니 이번엔 거기 코카콜라 음료 희망 퇴직 비용으로만 200억이 나갔어. 하여간 거기다가 중국 본토 뷰티 사업은 지난 광군제를 겨냥한 비용 지출 때문에 손실이 지속됐다. 그래서 올해 전망은 어떠냐? 골드만삭스는 LG생활건강이 올해 2025년부터 성장 전략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K뷰티 사이클이 중반부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LG생활건강에 대한 미국 진출 기대감이 낮은 편이다. 특히 아마존 내의 K뷰티 브랜드 간의 경쟁이 이미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또 미국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뷰티 사업 및 그룹 총 매출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한편 중국 본토 시장은 여전히 수요 회복에
함께 시간이 걸리면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점은 LG생활건강이 올해 전망을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나온 목표가 32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이 매도입니다. 이게 바로 3년 전 코로나 때 178만 원을 갔던 주가가 지금 목표가 32만 원입니다. 오늘 외국계 리포터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와중에 그 마지막으로 해피엔딩까지는 억지로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주인공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JP모간에서 지난 실적도 이제 예상치 뛰어넘는 실적 호조였는데, 올해 2025년 가이던스도 매출은 20에서 25% 성장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 나올 걸로 본다.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C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쪽에서 이걸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를 기존 130만 원에서 이번에 140만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2월 11일 화요일이고, 정부 일정은 이제 탑3가 먼저 어제 미리 스포일러 풀어드렸던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가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의 역대 최대 지원, 그 다음에 탑3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청년 지원 강화 주요 정책 설명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셋 다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라는 건 뭐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K 스마트팜의 경우는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 차원에서 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MSCI 한국 종목들에 대한 분기 리뷰가 공개되는데, 편입은 모르겠고요. 이번에 편출 종목으로는 엔캠, LNF, 롯데케미칼 이렇게 세 개는 확실합니다. 분명히 퇴출당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내일부터 또 이제 3개나 되는 기업이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하네요. 대진 첨단 소재, 신플랫폼 더즌, 이렇게. 또 내일 공모 총약도 있는데, 이거는 모티브 링크. 그 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특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실 내일 뭐 확정 실적인데, 여기에 따라서 전 국민의 소비 심리, 그리고 저녁에 골목 상권의 매출까지 좌우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재료인데, 이번에 만약에 실적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또 상장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실적이 바닥 밑에 지하실로 또 가버렸다, 이제 그 다음에 멘틀까지 결국은 뒤어봐야 된다, 아무런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관론이 또 나오면 바로 유상증자를 준비할 겁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나라 수출품에 관세를 안 내던 것조차 이번에 똑같이 관세율을 매긴다는 거고요. 이거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FTA 체결돼 있어가지고 상호 무관세니까 다행히 이거는 좀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의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